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제21대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전국에서 유세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강원선대위도 도내 곳곳을 누비며 유권자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준겸 기자입니다. 홍천 중앙시장. 기호 1번 파란색 옷을 맞춰 입은 선거운동원들이 모였습니다. 엄지를 치켜 올리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합니다. 이재명! 박찬대 상임총괄 선거대책위원장도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를 찾아와 힘을 보탰습니다. 여러분 6월 3일에 우리가 반드시 이겨서 대한민국 앞에 놓여있는 위기를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띤 유세를 펼친 박 위원장은 홍천에 이어 양양과 강릉을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박찬대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만이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 추진을 실현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같은 시간 원주 중앙동 문화의 거리. 기호 2번 빨간색 옷으로 통일한 선거 운동원들의 유세가 한창입니다. 김문수 후보 선거송에 맞춰 손가락으로 V를 하며 시민들에게 한 표를 부탁합니다. 정상과 비정상의 싸움입니다. 맞습니까? 지역구 유세에 나선 박정아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한기호 총괄선대위원장, 이철규 공동선대위원장도 유세 차량에 올랐습니다. 저도 힘을 모으고 이철규 선배도 힘을 모아서 여러분께 한기호 위원장 모시고 여러분께 떳떳한 국민의힘 만들 테니까. 이철규 위원장은 김문수 후보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성과를 언급하며 원주의 수건 사업인 GTX-D 연장 신설을 실현시킬 적임자는 김문수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단 15일. 조기 대선으로 인해 촉박해진 선거 일정 속에서 정당마다 강원도민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강릉과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지난 2011년부터 15년 이상 운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강릉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여객선사의 터미널 이용 허가 연장을 불허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면서 항로 운영이 중단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시가 최근 강릉 울릉 여객선사에 보낸 공문입니다. 강릉항 여객 터미널의 안전 문제가 10년 전인 2015년 해수부 감사에 지적됐고 강릉해양경찰서 출범에 따른 어항 관리와 운영 여건이 변화해 터미널 사용 허가를 연장해주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릉시는 감사 지적 이후 10년 넘게 선사의 여객선 이전 운영을 제한해왔지만 이에 대한 대응이 사실상 없었다며 터미널 사용은 더 이상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선사 측이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지급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강릉항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를 불허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강릉시가 강릉항 여객선 터미널의 사용 연장 허가 불허 방침을 밝히면서 당장 다음 달부터 강릉 울릉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선사가 지난해 받은 사용 허가 기한은 올해 6월 24일까지로 이후부터는 여객선 터미널 이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강릉 울릉항로의 왕복 이용객은 2022년 14만 7천여 명, 2023년 10만 9천여 명, 지난해 10만 6천여 명으로 3년 동안 36만 명에 달합니다. 이러한 강릉 울릉항로의 운항이 중단되면 울릉군 주민들의 이동 불편이 예상되고 강릉항 인근 상인들도 일부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회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이제 공개 쪽인데 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없는 건 아니죠. 여객 선사 측은 강릉 울릉 여객선 항로 폐쇄 계획은 전혀 없으며 강릉시의 터미널 사용 허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제안한 터미널 이전 신축도 실제 추진하고 공유수면 매립 승인까지 받았지만 코로나 시기 여객 감소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된 것이며 현재도 신축 의사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터미널 사용 허가 만료 기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릉시와 선사 간의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실제 항로 운항 중단 사태를 맞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은환입니다. 완연한 봄이 오면서 대학가는 축제철을 맞았습니다. 인파가 몰리고 술자리가 많은 만큼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은데요. 경찰이 몰래카메라 단속과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에 나섰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기동 순찰대와 자원봉사자들이 몰래카메라 탐지 장비를 갖추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섭니다. 몰래카메라가 주로 발견되는 변기칸을 일일이 확인하고 여성들이 가장 큰 불안을 느끼는 벽면의 구멍들도 꼼꼼히 살핍니다. 본격적인 대학가 축제 시즌을 앞두고 경찰과 지자체, 대학이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점을 두고 있는 건 역시 성 관련 범죄와 마약 범죄입니다. 마약 유통 사례가 늘면서 대학가에서도 경계심이 높아졌습니다. 경찰은 술자리가 많은 대학 축제 특성상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명 물뽕으로 불리는 GHB와 클럽 마약이란 별칭을 가진 케타민을 손쉽게 검출할 수 있는 마약 검사 키트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소주잔, 이제 손가락 닦으셔가지고 한번 여기다 찍어보세요. 그래서 마약이 들어있으면 초록색으로 변해요. 그럼 그거는 드시지 마시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준비된 키트는 150여 개인데 일반 학생들에게 배분된 키트는 금세 동이 났습니다. 그 여자친구에게 줘가지고 나중에 뭐 술자리에서 한번 사용해보라고 전해줄 생각이었습니다. 요즘 또 사회적으로 또 마약도 자주 이슈가 되고 있어서 필요한 경우 온라인을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고 학생회에 비치된 키트를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학생회 찾아오시는 분들 위주로 먼저 배분하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 하면은 한번 여쭤보고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이런 활동과 홍보를 통해 범죄 시도를 막고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리 점검하고 하면 범죄를 미리 막을 수가 있고 차단되면 훨씬 비용 면에서도 절약되고 피해자들도 줄일 수 있고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경찰 등 관계기관의 예방 활동이 더 큰 효과를 보려면 축제에 참여하는 학생들 스스로도 범죄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이철규 의원이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을 놓고 사회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강원도당이 일제히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 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강원도 대통령 선거를 이끌고 수건 사업을 책임질 도당위원장에 친윤계 의원을 임명해 국힘이 도민이 아닌 내란숙의 눈치를 보고 있고 특히 아들이 마약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을 놓고 도민과 강원 정치 모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 10일 후보교체 파동으로 박정아 전 도당위원장이 사퇴하자 국힘 강원 국회의원 6명은 이철규 의원을 추대했습니다. 강원도가 제12대 대선을 앞두고 8대 분야 32개 지역 공약을 각 후보 캠프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폐강 지역과 접경 지역의 새로운 활력, 강원권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 광역교통망 완성, 미래 첨단 산업 중심의 산업지도 개편 등 8대 분야 32개 지역 공약을 발굴해 대통령 후보 캠프에 보냈습니다. 강원도는 해당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61조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해 앞으로 대선 과정과 이후에도 강원도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대선 후보들에게 3대 과제를 공약으로 제안했습니다. 우선 작은 학교에도 적정한 교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교원 기초 정원제 도입을 요청했습니다. 또 농어촌 유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자체 단위의 재정 지원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자치도 교육청의 고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감사권과 교육 학예 사안에 대한 의견 제출권 부여를 제안했습니다.
강원 남부권의 발전 특화 전략 사업인 동해 삼척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올해 안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동해와 삼척 지역의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안전성 시험센터 등 3개 건축물 건립에 필요한 15,000여 제곱미터의 부지를 매입하고 앞으로 설계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입주기업이 활용할 8가지 장비를 제작하고 있고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2차례에 걸쳐 기업 유치 설명회도 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8년까지 모두 3,177억 원이 투입되는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는 동해시의 산업진흥센터와 실증시설 등을, 삼척시에는 수소 액화 플랜트를 갖추게 됩니다. 강릉 공군 18 전투비행단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강릉시는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38,900여 명에게 소음 정도에 따라 개인별로 월 최대 3만 원에서 6만 원씩 모두 100억 1,7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홍천군도 군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 피해 주민 135명을 대상으로 2,894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올해로 4번째 시행됐으며 이달 중 결정 통지서를 통보하고 8월 말에 신청자 통장으로 개별 지급합니다. 원주시가 국립현대미술관 원주관 유치를 위한 건의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습니다. 원주시는 문체부의 국립문화기관 지역분관 확대 계획에 맞춰 국립현대미술관 원주관 유치를 건의했고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권을 연결하는 교통요충지인 원주가 중부권의 문화예술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박정아 원주가 국회의원도 지난 선거에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소속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대한체육회의 류초로 태백시 체육회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류 회장이 일부 직원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고 신체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녀 결혼식에서 직원이 답례품을 나눠주도록 하고 사진을 찍게 하는 등 사적 업무를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류 회장은 태백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의 징계로 종결 처리한 사안이며 다소 억울한 점도 있지만 모든 경위를 떠나 반성하고 체육회와 지역 발전을 위해 심기일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 태권체조 경연대회가 다음 달 9일 춘천에서 열립니다. 태권체조는 태권도 품새나 겨루기와 달리 음악에 맞춰 구성된 단체 퍼포먼스로 이번 대회는 태권체조 분야에서 전국 단위로 열리는 첫 경연대회입니다. 오는 30일까지 영상 접수를 통해 선발된 상위 5개 팀이 다음 달 9일 현장에서 결선을 펼칩니다. 경연대회와 함께 춘천시는 태권도 시민협의체를 출범하고 시내 곳곳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태권교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년 연속 대형 산불 없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마무리한 강원도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에 나섰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